오래전 제천 지역은 푸른 산과 맑은 물로 가득하였다. 특별히 사람들이 사랑하던 곳은 하늘처럼 맑고 깊은 청룡호였는데 그 이름처럼 그 호수에는 신비로운 청룡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내려왔다. 수백 년 전 제천을 휘감고 있는 산맥에는 용들이 자주 하늘을 넘나들었다고 한다. 그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청룡이 자신의 집으로 삼은 곳이 바로 이 호수였다. 청룡은 수백 년간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흑련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런 이유로 주민들은 항상 청룡에게 감사를 표하곤 했다. 어느 날 그 호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한 소년, 연우는 호수의 신비를 풀고 싶은 용감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늘 호수 근처를 돌아다니며 청룡을 찾아보려 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청룡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연우는 호수에 비친 달빛 속에서 아름답고 웅장한 청룡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청룡은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아이야,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더냐? 연우는 두려워하지 않고 답했다. 저는 이 호수의 신비를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전설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청룡은 연우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을 높이 평가했다. 좋다. 내 용기와 진실됨에 보답하겠다. 그러고는 호수의 깊은 곳으로 그를 데려가 연우에게 호수의 비밀들을 하나씩 보여주었다. 물 아래에는 시간과 환경의 흐름을 기록한 신비로운 돌들이 있었고 각 돌은 세상의 변화를 읽어왔다고 한다. 연우는 돌아오기 전 청룡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청룡님은 왜 이곳에 머무르고 계신가요? 청룡은 잠시 하늘을 보며 말했다. 나는 이곳을 사랑하였고 이곳의 사람들이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머물러 풍요로움을 나누어주는 것이지. 그 후로도 연우는 자신이 본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청룡의 이야기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의 이야기들은 세대를 넘어 널리 퍼졌고 제천의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큰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청룡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천을 계속해서 지켜주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연우와 청룡의 만남은 제천 지역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그들은 더욱 열심히 이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전설은 이렇게 깊게 뿌리내려 제천의 풍경과 함께 끊임없이 살아 숨쉬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국의 아름다운 담양 지역에는 울창한 대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다. 이 숲은 그 특별한 아름다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숲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담양의 대나무 숲에는 밤이 되면 환상적인 빛이 숲속을 가득 채운다는 전설이 있었다. 이 빛은 대나무의 정령들이 보여주는 춤이라고 했으며 그 춤을 보는 이는 큰 행운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빛을 보려면 정령들에게 진심을 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에 아무나 그 신비로운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마을에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민준은 특별히 용감하거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아이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씨 좋은 아이였다. 그는 숲을 매우 좋아하여 자주 대나무 숲을 거닐곤 했는데 한 번도 그 신비로운 빛을 본 적은 없었다. 어느 날 민준은 대나무 숲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하늘이 짙어지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한 민준은 우연히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매우 희미하지만 은은한 빛을 발견했다. 그 빛은 마치 그를 안내하듯 민준의 발길을 끌었다. 민준이 빛을 따라가자 숲속 깊숙한 곳에 작은 연못이 나타났고 그 연못 주위에는 대나무 정령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민준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정령 중 하나가 민준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놀란 민준은 서둘러 정령들에게 자신이 아기는 없으며 그저 숲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황하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령은 민준의 진심을 느끼고는 그와의 특별한 우정을 맺게 되었다. 이후로 민준은 정령과의 비밀스런 우정을 통해 다양한 자연의 소리를 배우고 또 다른 신비한 모험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경험은 그가 자라면서 자연을 더욱 사랑하고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준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대나무 숲의 전설로 남았고 그곳을 방문하는 이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자연에 대한 사랑과 진심을 품고 숲을 거닐었다. 그리고 가끔씩 그들도 밤에 대나무 숲에서 은은한 빛을 목격하게 된다는 전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온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횡성의 깊은 산속에는 알록달록한 털을 가진 신비로운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밤마다 산골짜기에 떨어지는 별빛을 받아 빛나는 별빛 여우라는 이름이 붙었죠. 사람들은 별빛 여우가 횡성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믿었고, 여우는 마을을 지켜주는 대신 사람들에게 자신을 발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횡성의 작은 마을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지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흐르는 작은 강이 점점 줄어들고 농작물들은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마을 사람들은 읍내에 있는 현명한 노인을 찾아가 상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명한 노인은 이 모든 것이 마을의 수호신인 별빛 여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호신을 화나게 하거나 또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징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용기 있는 젊은이들 몇 명이 자원하여 산속으로 가서 별빛 여우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몇 날 며칠을 산속을 헤맸지만 별빛 여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산 아래로 돌아가려 했지만 마지막 날 밤에 드디어 별빛 여우를 발견했습니다. 별빛 여우는 마치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광경에 젊은이들은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별빛 여우는 젊은이들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아왔느냐? 젊은이들은 마을의 상황을 설명하며 물이 사라지고 농작물이 시드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별빛 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숲의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내고 강을 더럽히면 자연은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 너희들이 나에게 약속한다면, 다시 한번 숲과 강을 돌본다면 나는 마을을 도와줄 것이다. 젊은이들은 별빛 여우와의 약속을 지킬 것을 선서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이 이야기를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숲을 가꾸고 강을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외지 사람들에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일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마을의 강은 다시 풍부해졌고 농작물들도 만발히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별빛 여우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매년 여우를 기리는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별빛 여우는 마을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켜 다시금 산속에서 마을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이로부터 횡성의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배우고 별빛 여우를 기리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횡성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별빛 여우가 남아있었고, 그 전설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대한민국 충청남도 홍성의 깊은 산속에 신비로운 호수가 하나 있었다. 이 호수는 달의 호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설 속에서는 호수의 물이 가장 맑은 반달밤의 달빛을 받아 흐르기 시작하면 호수의 정령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전해졌다. 홍성 인근의 작은 마을에는 소연이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다. 소연은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고, 마을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달의 호수에 대한 전설에 매료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신비로움을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그 호수로의 모험을 결심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달이 반짝반짝 빛나고 하늘에 반달이 떠오른 날이었다. 소연은 몰래 집을 빠져나와 산속으로 향했다. 오랜 시간 산길을 헤매다 드디어 숲의 깊은 곳, 나무가 드리운 곳에 자리한 달의 호수에 도착했다. 호수는 마치 하늘의 거울처럼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다. 소연이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던 중 호수의 물결이 조금씩 흔들리더니 황홀한 빛과 함께 호수 중앙에 여성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녀는 바로 달의 호수를 지키는 정령이었다. 정령은 소연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낯선 이여, 이 신비로운 밤에 용감하게 이곳을 탐험하러 온 너희 용기에 감명을 받았단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은 눈을 깜빡이며 정령에게 자신의 호기심과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령은 소연의 맑은 마음과 지혜로움을 칭찬하며 그녀에게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소연은 잠시 고민한 후 세상 사람들이 이 호수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라고 소원을 빌었다. 정령은 소연의 소원에 크게 감동하여 호수 주변의 숲을 보석처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그 후로 이 마법에 걸린 숲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안을 전달하는 곳이 되었다. 이후로 홍성의 달의 호수는 마을과 방문객들에게 신비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명소가 되었고,
소연의 소원 덕분에 사람들은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며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홍성 지역의 전설로서 오랫동안 전해지며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이야기로 남았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울 한복판 지금의 서울숲이 있는 자리에는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는 숲이 있었다. 낮 동안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은 숲을 가득 채우며 수많은 생명체들의 집과도 같았고, 밤에는 달빛이 숲속을 부드럽게 감싸며 마치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숲에는 달빛 어린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어둠 속에서도 세상을 환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아이들이었고, 달빛의 도움을 받아 숲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다. 그들은 숲속의 동물들과 식물을 돌보고 숲을 위협하는 침입자들을 경계하며 자연의 질서를 지키는 데 힘썼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번화가로 인해 숲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점점 숲으로 접근하자 동물들은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떠나야 했고, 나무들은 하나씩 베어지기 시작했다. 달빛 어린이들은 슬픔에 잠겼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달빛 어린이들의 수장이었던 서리는 밤마다 달님에게 기도를 올렸지만 좀처럼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어느 비 오는 날 밤, 서리는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달의 우물을 찾다. 전설에 따르면 이 우물은 달의 힘을 상징하였으며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마법의 힘을 지닌 것으로 전해졌다. 서리는 우물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달님, 우리 숲을 구해주세요. 이곳의 자연을, 그리고 우리 달빛 어린이들의 세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며 우물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잠시 후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다. 우물에서 번져나온 부드러운 빛이 숲 전체를 감싸며 나무들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숲은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로 변해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보호막이 생겨났다. 서울 사람들은 그저 아름다운 공원으로 남겨진 부분을 즐길 뿐 더 이상 숲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달빛 어린이들은 다시 한번 웃음을 되찾았다. 그들은 숲의 변화에 감사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더욱 열심히 배웠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고 달빛 어린이들이 서울 숲을 지키고 있다는 전설이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온다. 이리하여 서리와 그의 동료들은 서울 숲을 보호하며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다. 숲은 언제나 그 자리에 남아 달빛 어린이들의 은혜로운 보호 아래에서 상쾌하고 푸른 공간으로 남았다.